이 친구래. 이 아저씨 때 이제 백제가 막 해외로 진출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진출을 그냥 했다고 하면 못 믿겠지. 뭔가 나라의 기틀이 마련돼 있고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신정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죠. 무신정권, 무신정권 정중부 이의방 2고에서부터 경대승 이은민, 최충원부터 최씨 정권 쫙 이어지고 김준, 이면 이문무까지 살펴보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이제 여러 사회 변동들이 있었잖아. 10가지의 그런 난이라고 할 수 있지. 이제 뭐가 있을까? 뭐 조이총 또는 김보당, 망이 망소의 전주 관노 또는 이제 만적의 난, 그다음에 삼국 부흥운동으로 블라블라블라 최강수부터 이연년 형제 또는 이제 이비 패자까지 다 살펴봤고, 운문조전도 기억해야 되겠지. 운문조전, 김삼이, 효심, 해난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무신정권 시대에 이제 몽골이 쳐들어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몽골과 이제 항쟁을 한번 해서 볼게. 자, 몽골이 쳐들어오게 된 그 배경 먼저 볼게. 자, 보면 13세기 초에 흩어져 있었던 부족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거의 부족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으로 이루어졌어. 걔네들은 점으로. 부족들 간의 이제 이동 생활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한 1000만 명이 같이 이동한다고 하면 거기 목초지 같은 데가 없을 거 아니야. 하루 이틀이면 다 거기 끝장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족들이 서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체제였거든. 그걸 통일한 애가 등장해. 13세기 때 태무친이라는 사람이야. 나중에 징기스칸으로 이제 황제가 되지. 징기스칸이 이걸 다 통일합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이제 업적이라기보다 걔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걸 다 극복하고 이제 나라를 이제 통일을 했거든. 이제 몽골 부족을 다. 이제 그 얘기는 차후에 이제 등교했을 때 굉장히 시간 나면 좀 얘기를 해주고. 자, 일단은 몽골에 징기스칸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부족을 다 통일했다. 엄청나게 강한 나라야. 근데 그 몽골하고 우리랑 만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강동성이라는 지역이야. 강동성에서 얘네들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걸 강동의 역이라 그러거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란은 이제 거의 금나라에 의해서 박살나고 이제 원나라에 의해서도 이제 몽골에 의해서도 거의 박살나는데, 그때 거란의 잔당 패거리들이 있단 말이야. 아직 다 멸망한 건 아직 싹 다 그냥 씨가 말라버린 건 아니니까. 이제 걔네가 원나라에 의해서 몽골에 의해서 쫓겨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돼. 그때 우리나라랑 같이 몽골하고 손잡고 거란을 이제 협공하게 되거든. 그때 이제 처음 만나는 거야. 처음 만난 게 1219년이고, 요때 이제 원나라의 몽골의 강력함을 보게 되지. 그러니까 원래 기마민족으로 엄청나게 북방민족은 강했지만 얘네들은 또 급이 다른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말을 잘 탄다라는 거, 이거 하나로 이제 가고, 그리고 이제 몽골 부족이 세계를 거의 제패했잖아. 이제 제패할 수 있었던 게 기동력이 있었거든. 기동력 엄청나게 빨라. 그리고 말을 한 사람이 보통 한 마리만 타는 게 아니라 몇 마리를 끌고 다녀. 한 3-4마리를 가지고 다니다가 말이 지치잖아? 그러면 다시 갈아타고 막 하고. 그러니까 기동력이 엄청나. 당시에 내비게이션이나 이제 무슨 인터넷이 발달돼 있지 없었기 때문에 파수꾼이라는 존재가 나라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걔네가 멀리서 쳐들어오는 몽골족을 봐. 파수꾼이 여기 있을 때. 그럼 몽골 애들을 보고 얘가 가서 이제 그걸 전달해야 돼. 그래서 방비를 할 거 아니야, 그 나라가. 근데 이 파수꾼보다 얘가 더 빨리 가는 거야, 몽골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파수꾼은 가다가도 이제 중간에 역에서 쉬고 밥 먹고 이래야 되잖아. 얘네들은 안 그래. 그냥 말 타고 쉬지 않고 막 달리다가 또 샤브샤브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큰 양을 삶아가지고 그걸 말려. 압축하고 말린단 말이야. 그럼 이만한 양이 이만해져. 그걸 또 다시 또 삶아서 또 말려.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만하게 만든단 말이야, 고기를. 그러고 이제 그걸 이제 가방에 넣고 이제 가는 거야. 가다가 물이 있으면 거기다 이제 모자 같은 데다가 벗어가지고 물 떠가지고 이만한 그 고기 육포 같은 걸 조금 뜯어서 그 물에다가 막 불려. 그리고 이제 그걸 먹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러잖아. 막 솥 가져가고 쌀 가져가고 할 때, 전쟁할 때도 밥 먹어야 되잖아. 막 밥 차리고 막 이러는데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동력이 엄청난 거지. 파수꾼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도달하고 다 죽어.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은 시력이 되게 좋아. 평원 지역이니까 스텝 기후잖아. 그래서 초원이잖아. 완전. 그러니까 눈이 좋을 수밖에 없어. 막 4.0 평균 이렇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눈이 정말 좋아해. 2.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몇 킬로 내에서 저기 사람이 오고 있나? 이럴 때 얘네들은 사람이 무슨 웃으면서 오고 있네? 이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눈이 되게 좋아. 뿐만 아니라 또 활도 잘 쏴. 대단하지. 사격 같은 거. 아무튼
그 애들이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이제 그 정도의 강력함을 이제 고려가 알게 된 거지. 그때 이제 몽골 애들이 야, 우리랑 형제 관계를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매년 곡물을 바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어. 워낙 강하니까. 그 형제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이제 고려에 곡물을 요구하는데 매년 얼마씩 바쳐라 이건데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해. 사신들이 또 와가지고 왕을 엄청 무시하고 그래. 고려 왕을. 그 중에 한 명이 정말 나쁜 놈이 저고여라는 사신이 있었어. 근데 얘가 몽골 사신인데 고려 와가지고 막 떼 쓰고 막 행패 부리고 막 이러는 게 많았단 말이야. 곡물도 엄청나게 많이 뜯어가고 막 이랬었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이제 귀국하는 도중에 몽골로 귀국하는 도중에 1225년에 압록강 근처에서 죽임을 당해. 살해를 당한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몽골이 야, 니네 고려 니네가 죽였지 해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쳐들어와. 그래서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야. 전쟁이. 야, 근데 이 몽골이 이렇게 강한 걸 아는데 그 사신을 죽였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 죽이려면은 굳이 압록강에서 다른 민족들도 있는 곳에서 모두 보이는 곳에서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개경에서 조용히 묻어버렸겠지.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추측건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학자들마다 달라. 여진족이 와서 죽였다라는 것도 있고, 여진족도 이제 금나라 세웠잖아. 근데 금나라도 막 없애버리거든. 몽골이.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원한 때문에 죽였다라는 설도 있고, 아니면 몽골이 그냥 자기네 저고요 사신을 죽이고 그 명분이 필요하니까 죽이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죽였다. 이런 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1920년대 때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군들이 일본 애들을 막 조금 짜증나게 만들었어. 두만강 그 근처에서 막 짜증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일본 애들이 막 이제 열이 바짝 올랐단 말이야. 뭐, 봉오동 전투 막 이런 걸로 해서. 그때 중국 땅에, 간도 땅에 우리 독립군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그때만 하더라도 일본 땅이 아니었어. 중국 땅이었지. 그래서 간도로, 두만강을 넘어서 간도로 가려면, 군대가 가려면, 그건 전쟁이야. 갈 수가 없어. 그 간도 땅으로 넘어가면 중국과 그냥 선전포고 하는 거거든. 그 어떻게 간도에 있는 조선인 독립군을 어떻게 잡지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 오른쪽에 훈춘이라는 동네가 있단 말이야. 거기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어. 그래서 중국인 산적들, 그러니까 뭐 깡패 같은 놈들을 사가지고 그 훈춘 자기 일본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을 다 불태워버려. 그래 놓고서는 우리 조선 독립군이 그렇게 했다. 우리는 걔네를 잡으러 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버린단 말이야. 군대가. 그런 조작하는 사건들이 있단 말이야. 푸에블로 사건이라고도 있잖아. 아무튼 뭐 넘어갈게. 이제 그 베트남하고의 전쟁할 때도 사실은 미국이 조작했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단순히 음모론이 아니라 나중에 밝혀졌지, 실제로.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 거지. 아무튼 1225년에 저고요가 죽고 이제 우리나라 쳐들어오는데 문제는 1231년에 쳐들어와. 6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6년. 6년 동안 왜 안 쳐들어왔을까라고 했을 때 1227년에 그 징기스칸이 죽어가지고 걔 때문에 이제 뭐 체제 정비하고 내분이 막 일어날 거 아니야.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거 이제 통합하려고 하고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게 늦었어. 그리고 이제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 이제 뭐 강화도로 이제 도망가 버리는 이제 사건도 이제 벌어지지. 자, 일단 볼게. 자, 1차 때 1231년에 쳐들어왔어. 저고요의 죽음으로 쳐들어왔고 거의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집니다. 이때 뭐 몽골을 어떻게 이기겠어? 백성들은 거의 청야전술이라고 해가지고 성에 이제 숨어 있어. 이제 숨어서 막 버티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백성들 엄청나게 죽습니다. 근데 귀주성이라는 데서 이제 귀주대첩 기억나지? 거란하고의 전쟁이 있었잖아. 1010년, 1018년, 1018년에. 이때 이제 살리타라는 장군이 쳐들어왔는데 엄청난 사람이야. 몽골 장군인데 거의 유럽에서도 막 유럽 사람들이 벌벌 떨었던 아무튼 대단한 장수가 쳐들어왔는데 박서라는 사람이 맞서서 이제 막아낸 냅니다. 막아낸 내지만 실제적으로 다 진 거야. 여기 하나 이겨내고 거의 초토화돼. 그리고 얘네들은 1차에서 대략 한 5차 정도까지 4차, 5차까지는 약간 약탈 위주로 와. 약탈. 얘네들은 이제 몽골이나 다른 나라 세계 정벌하는 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6차부터는 5차인가 6차인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요때 거의 후반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정복전을 해. 그냥 아예 고려를 먹어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오는 거야. 그 전에 약탈이니까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이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때부터는 자세가 틀려. 쳐들어오는 자세가. 자, 아무튼 귀주성에서 막아냈고, 다른 데서는 다 밟혔다는 얘기야. 이제 강화를 맺게 돼.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항복 아닌 항복 화해를 청한 거지. 하고 우리나라에다가 다루가치라는 애들을 이제 놓고 가는 거예요. 조선 총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총독 같은 애들, 아니면 통감부 뭐 이런 애들. 근현대사로 넘어가면
그런 애들이야. 얘가 와가지고 아무튼 또 나쁜 짓 진짜 많이 하거든. 다루가치가 이제 간섭 많이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냐면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 이때 이제 강화도가 좀 발전하게 돼. 왜냐면 얘네들 한 10만 명 정도 가. 이제 거의 귀족들만 가는 거야. 무신정권 최씨, 최우부터 해가지고 강화도 가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는 거야. 왜 강화도로 갔냐면 몽골 애들이 배를 못 만들어. 걔네들은 맨 초원이나 대륙에만 있었기 때문에 바다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 그래서 배를 못 만들어. 걔네들이 배 타고 못 넘어오겠지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이제 짱 박혀 있는 거지. 강화도가 또 작단 말이야. 그 인구 10만 명 먹고 살기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간척 사업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개간하고 이제 간척하는 거야. 땅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야. 현재 강화도는 뭐 더 그 이후에도 간척을 한 거지만 그때 대부분 뼈대를 잡기 시작한 거지. 강화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야전술 한다 그랬잖아. 고구려 시대 때부터 청야전술 버티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막아내는 일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 이제 강화도에 있으면서 이제 강화도로 또 간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쌀을 걷는 거잖아. 세금을 거둘 때, 거의 조운선이라고 해서 배로 많이 이렇게 걷어냈단 말이야. 배로. 당신 자동차가 없으니까 육로로는 힘들어. 그래서 배로 세금도 강화도로 가져오기 너무 좋고 해가지고 강화도로 간 거야. 자, 이때 또 쳐들어와. 2차에선 처인성 전투라고 해가지고 엄청 유명해. 이게 용인에 가면 처인성이라고 있어. 처인성, 지금 처인구로 돼 있는데, 처인성 이전에 원래는 고려 때 처인부곡이었어. 부곡. 향부곡소라고 해서 특별행정구역이잖아. 차별받는 곳이었단 말이야. 부곡민들 차별받는 곳이야. 근데 여기도 또 살리타가 쳐들어왔어. 이때 이제 김윤회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몽골 애들이 처인부곡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있는 거야. 국가에서 신경도 안 써줬겠지. 지방관도 파견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 물론 나중에 조금씩 파견이 돼. 근데 이때 이 살리타가 막 사람들 괴롭히는 거 보고 이제 김윤우가 스님이었거든. 직업이 스님인데 화살 한 방 쏴가지고 죽여버려. 이게 목에 딱 맞춰가지고. 몽골 애들이 다 이렇게 방어를 했을 거 아니야. 이제 막 갑옷도 입고 투구도 쓰고 막 했는데 여기 목이 약점이었어. 그걸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 화살 한 방으로 딱 해가지고 죽여버린단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지. 직업은 스님이야. 그다음에 처인부곡, 이제 처인부곡민들 열심히, 김윤화가 또 싸워가지고 이겨낸 거지. 그래서 이제 처인성으로 이제 승격시켜주는 거고, 요때만 이긴 거야, 여기도. 처인성 전투만 이긴 거고, 나머지는 고려가 다 밟혔어. 요때 대구에 있는 부인사에서 그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었어. 초조대장경이 중요합니다. 초조대장경이 없어, 불타버려. 몽골 애들이 불태워버려. 이 초조대장경은 왜 만들었었냐면, 예전에 거란 침입 때 막아준 거야. 그래서 거란 침입 때, 거란 침입을 부처님 막아주세요,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주세요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또 만들어. 그걸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대장경이야.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온 거야? 몽골이 쳐들어서 부처님 몽골 막아주세요 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을 만들어. 우리 지금 현재는 8만 대장경으로 알려져 있는 거거든. 그걸 또 만든다. 또 하나 속장경도 불타버려. 이거는 누가 만든 걸 어떤 거냐면, 이거 의천이라는 이제 나중 문화파트에서 할 거야. 스님이야. 스님이고 그 문종의 아들이야. 아들이고 숙종의 동생이기도 하고 그래. 이 의천이 만들었던 거 다 불타버려. 어쨌든 초조대장경, 속장경이 2차 침입 때, 몽골 침입 때 불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3차는 별로 안 중요한데 그냥 썼어. 여기 가까운 데니까. 여기 안성에 죽주산성이라고 있거든. 아무것도 없어. 지금 가보면 뭐 다 허물어져가지고 거의 없고 조금 해놓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병들, 국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백성들이 몽골을 좀 막아낸 거야. 막 워낙 학살당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아내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여기서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 송문주라는 이제 장군인데 뭐 넘어가고, 자, 요때 1237년에 부처님 우리 막아주세요. 몽골로부터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라고 해서 만든 게 제조대장경, 8만 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불탄 거 아님, 만든 거야. 이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합천 해인사회감이 있어. 둘 다 유네스코하고 관련이 있지. 그 다음에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탔어. 1238년에 이거 불탔다는 거. 불탄 거 다시 보자. 부인사 초조대장경, 속장경 불탔고 없어졌고, 황룡사 9층 목탑이야. 황룡사가 아니라 9층 목탑. 겁나 큰 목탑. 요때 없어진 거야. 캠프파이어 한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며칠 동안 불탔대. 하도 탑이 크고 막 절도 커가지고. 자, 황룡사 9층 목탑 복습해볼게. 이걸 만든 사람은 신라시대 선덕 여왕이야. 이거를 만들으세요라고 건의했던 사람. 자장이지, 자장이 건의를 했고, 직접 만든 사람, 와서 건축한 사람은 백제 사람 아비지. 황룡사를 만들었던, 황룡사 어느 왕 때?
신라 진흥왕 때까지만 된다라는 거. 자, 4차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그냥 살짝 넘어갈게. 그냥 아무간이라는 애가 침입을 했고, 침입했는데 스스로 물러 철수해. 이유는 원나라 황제 정종이 우리나라에서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죽은 거야. 그냥 원나라 정종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모든 군인들이 다 철수를 한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4차는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 5차 때도 또 쳐들어와. 야구를 안 중요해. 얘가 더 중요해. 충주성 전투가 있어. 충주성 전투. 처인성, 충주성. 이 정도는 좀 알아놓는 게 좋을 때. 이 다인철수도 있지만 처인성이 더 중요해. 자, 충주성 전투에서도 또 누가 있냐면 김윤우가 나와. 김윤우가 이번에 또 민병하고 관의 노비들이 아까 급이 낮은 애들, 신분이 낮은 애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싸운단 말이야. 얘네들은 싸우는 의지가 없어. 왜냐면 양반들은 다 튀었단 말이야. 귀족들은 다 튀었어. 튀고 관리들도 다 튄 상황이야. 뭐 우종주, 유홍이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정확히 하면 1차 침입 때 얘네들 사건이 일어나거든, 충주성에서. 내가 한번 그냥 얘기를 해줄게. 얘네들은 관리들이란 말이야. 관리들이라서 양반 별초라고 해가지고, 야별초, 삼별초 기억나지? 그런 애들인데, 그 양반 별초나 또는 노군 잡류 별초를 둘이 하나씩 나눠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올 때 막아야 되는데, 얘네 둘이 또 사이도 좋지 않았어. 근데 막상 몽골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양반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같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그럼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관노들이나 아무튼 그냥 일반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야.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 말도 없고. 뭐 어떻게든 이제 몽골을 끝까지 지켜냈어. 그 성에서 막 성도 막 불타고 이랬겠지. 더 웃긴 거는 전쟁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집 불탔고 우리 집에 있는 뭐 금숟가락 뭐 이런 거 하나 없어졌는데, 신발도 없어졌는데 니네들이 가져갔지. 해가지고 오히려 그 성을 지켰던 애들을 막 학살하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야. 벌 주고 막 이랬었어. 얼마나 끔찍하냐. 사실 6.25 때도 비슷한 일이 있어. 6.25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을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이제 도망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한강대교를 끊고 도망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때 현대사 가면 또 얘기를 해줄게. 근데 그러면서 도강파, 강을 건너서 간 사람들이 있어. 이미 정보를 미리 들었던 좀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반면에 그 소식을 못 들었던 사람들은 6.25 때 서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잔류파라 그래, 잔류파. 근데 6.25가 끝나고 나서, 끝나기 또 전에도 막 서울을 몇 번 이제 탈환하고 이러니까. 그때 아무튼 인민군, 북한 인민군 몰아낸 다음에 다시 또 도망갔던 애들이 서울로 왔어. 와가지고 무슨 일 한 줄 알아? 그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 잔류파 보고, 야, 니네 어떻게 살아있냐? 북한 애들이 쳐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니네 북한군한테 협력했지. 해가지고 또 처벌해버렸단 말이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 이때도 이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아무튼 이제 김윤우가 이 민병하고 관노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관노들이 일단 힘을 이렇게 막 파이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파이팅 하게 하려고, 야, 노비 문서 다 가져와라. 해놓고서 다 불태워버려, 보는 앞에서. 앞으로 니네는 자유인이 됐어. 그럼 이 전쟁만 끝나면 니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몽골은 막아내야 된다. 가족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가지고 막 얘네들 한테 파이팅 넘치게끔 그렇게 막 선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네들 파이팅 넘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막아냈어. 막 전의를 막 불태우게끔 했던 거지. 그렇게 해서 막아낸 게 충주성 전투. 김윤우라는 사람 대단하지. 김윤우가 사실 처인성에서 활약을 하고 처인부국에서 활약을 하고 장군직을 받을 때 얘가 딱 거절했단 말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장군직을 받으려고 출세하려고 싸운 게 아니라 당연히 고려 백성으로서 이 몽골족들을 맞서 싸운 것 뿐이다라고 해서 안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이제 다시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절했다가 요때는 만약에 그 직급을 장군이라는 직급을 줬는데 안 받으면 사람들이 김윤우를 왕으로 만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땐 받아. 아무튼 그런 사건이 벌어져. 자, 뭐 관악산에서도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 그다음에 6차에서는 다인철소라는 데 있어요. 다인철소라는 소가 들어갔네. 여기 처인 부곡처럼 차별받는 곳이지. 향부곡 소니까 뭐로 유명하냐면 철 만드는 걸로 유명한 거예요. 다인철소는 충주성 근처에 있었던 데야. 그래서 여기서 또 전투를 하는데 차라대라는 장군, 몽골 장군이 왔는데 또 역시 김윤우가 막아내. 근데 김윤우가 보자. 얘는 이미 이제 장군이라는 직분을 얻었단 말이야. 그러면 잘 나가는 지역에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또 힘든 지역에 가가지고 또 같이 맞서 싸워준 거야. 대단한 사람이지. 전쟁 끝나고 나서 또 장군직 버리고 본연의 승려직으로 돌아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지. 자, 아무튼 여기 전투에서 이기고, 야, 이겼다는 얘기만 지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밟힌 거야. 밟히고 이긴 것만 얘기를 한 거지. 몇 개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져요. 완전 학살당하고 그래. 우리나라에다가 쌍성총관부라는 하나의 이제 기구를 설치하고 가. 그러니까 원나라의 하나의 지방으로 좀 만들어 버린 거야. 화주 지역이야. 화주 지역에 쌍성총관부를 1258년에 이제 설치했다라는 거. 자, 결과를 보면 강화를 맺었어. 그러니까 항복한 거야. 정확히 하면 항복했고, 자, 이때 무신 정권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무신은 끝까지 항복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네. 그래서 이 무신들을 없애버렸지. 무신들을 없애버리고 항복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를 하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257년에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게 된 이유도 되게 웃겨. 1257년 1년 전에 그 방부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화주 지역에 있었던 애들 중에 이제 조휘 탁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걔네들이 15개의 성 주를 원나라한테 갖다 바쳐버리는 사건이 벌어져. 끝까지 원나라하고 싸우자라고 했던 이제 병마사가 있는데 걔가 신지평이야. 근데 딱 보니까 사실은 싸우면 지겠지. 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지평은 자기의 맡겨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고 그랬는데 조휘 탁청은 배신해버린 거지. 그냥 걔네들이 신하들이 그 신지평 부하들이거든. 근데 걔네들이 이제 신지평 죽여버리고 다 성을 투항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세워진 게 쌍성 총관부야. 나쁜 놈이지. 자, 그래서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개경으로 이제 환도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요때 왕이 사실 고종이었어. 고종. 조선시대 고종하고 달라. 근데 고종이었는데 이제 몽골한테 항복을 해야 되는데 몽골이 문제가 생겼어. 몽골이 왕이 죽고 두 명이 싸우고 있었어.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한 명은 에릭 비케라는 사람이고 였을까? 에릭 비케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쿠빌라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라인을 잘 타야 돼. 누구 편에 쓸 것이냐 막 할 때 이제 태자를 파견하거든. 고종이. 원종이야. 나중에 원종이 돼. 걔를 파견하는데 과연 여기 붙을 것이냐 여기 붙을 것이냐 잘 선택해야 돼. 근데 태자는 얘를 선택했어. 쿠빌라이를. 쿠빌라이를 선택해서 쿠빌라이가 뭐라고 했냐면 와, 얘 선택을 받았잖아. 야, 이거는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원종이 얘한테 간 거야. 쿠빌라이가 야, 고려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인데 이 고구려를 그 당나라 태종이면 얘네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거든. 왕이었는데 그 저번에 고구려 때 있잖아. 안시성에서 막아내고 막 눈알 화살 맞추고 했던 그 왕도 정벌하지 못했던 이 고구려의 후예가 에릭 비키가 아니라 나한테 왔다라는 것은 하늘이 내 편을 들어준 거야. 이건 상서로운 기운이고 조짐인 거야. 라고 판단하고 더 막 이렇게 이겼단 말이야. 이렇게 더 이제 전의를 불태운 거야. 결국 쿠빌라이가 에릭 비키에 이기고 얘가 이제 황제가 돼. 황제가 돼서 세조라고 해. 세조라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줄을 잘 선 거지. 그래서 이 세조가 쿠빌라이가 고려가 결국 항복은 했지만 야, 니네 우리 부마국이긴 한데 웬만한 거 니네들 다 인정해 줄게. 자치 같은 거 인정해 줄게. 라고 한 거야. 그걸 세조 구제라 그래. 라인을 잘 탄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개경으로 환도하는 거야. 자, 세조 구제의 내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무리하게 공물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다음 몽골군들 다 철수하겠다. 그다음 몽골에 있었던 그 포로들 다 풀어주겠다. 실제로 다 그러진 않아. 네. 근데 말은 그랬다는 거지. 다루가치도 철수하겠다. 그렇지 않아. 결국 남겨놓고 그래. 그다음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1270년에 다시 강화도에서 오게 됩니다. 영상이 잠깐 끊겼지? 우리 달지 선생님께서 열심히 노래하셨어. 와우, 정말 너무 길어. 좀 짧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환도를 했다는 얘기, 항복했다는 얘기, 우리가 이제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는 거야. 저기 세조한테 쿠빌라이한테 간 사람이 원종이라 그랬잖아. 그 아들이야. 그 아들이 충렬왕인데, 이때 이제 세조의 딸하고, 이제 원종의 딸하고 이제 결혼시켜. 그래서 그 원종의 딸이 이제 충열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세조의 딸은 이제 제국 대장공주라 그래. 근데, 하여튼 하고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몽둥이로 막 충렬왕 패고 그랬대. 제국공주가.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해. 그래서 부마국이 됐는데 부마라는 얘기는 사위라는 얘기야. 원나라의 사위 국가라는 얘기야. 사위 국가. 자, 그 개경환도 항복하는 걸 반대했던 부대가 있어. 그게 삼별초야. 삼별초. 여러분 뭐 어렸을 때 뭐 다 책 읽어서 알고 있지? 1270년에서 73년 동안 이게 한 거를 하는데 이 삼별초 같은 경우가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반대하고 했던 이유가 얘가 사실은 그 무신 정권의 이제 사병 노릇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신들이 이제 호의호식 하면서 강화도에서 얘네들은 야, 백성들은 막 죽어나갈 때 팔 잘리고 막 이럴 때 강화도에서는 축제 열고 그랬대. 맨날 술 퍼먹고 이랬다는 얘기야. 그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 누가 가져온 거야? 얘네들이 가서 가져온. 몽골 애들을 막 겨우겨우 이제 백성들이 막아내서 막 지쳐 있어. 그때 삼별초가 와서 야, 세금 내놔. 이러고 막 가져갔다는 얘기야.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했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항복하게 되면 얘네 없어질 거 아니야. 그치? 삼별초 애들 막 세금 막 무리하게 걷어갔던 애들 처벌당할 거고. 그래서 뭐 반대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도 봐도 되고. 자, 아무튼 얘네들은 강화돼서 진도로 도망갑니다. 진도에서 용장산성이라는 걸 쌓고 승화우 오은이라고 있어. 걔를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안 되지. 그래서 또 다시 옮겨. 제주도 항파두리성이라고 세워가지고 여기서 또 한 거다 끝나지. 끝장나. 강화돼서 진도까지 이끌었던 리더 이름은 배중손이고 그다음 배중손 죽어요. 죽고 나서 김통정이가 제주도까지 이제 인도를 해. 자, 이 진도에서 얘네가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고려 첩장이라는 편지를 보내. 자,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도와달라는 얘기야. 근데 또 고려 이름으로 보낸 거야. 삼별초라는 이름으로 하면 일본이 안 도와줄 거 아니야.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고려 이름으로 보냈는데
문제는 고려 첩장이 두 개가 와. 하나는 삼별초한테서 일본이 받고 하나는 고려 원종한테서 온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 원종은 야, 너 몽골하고 쳐들어갈 거니까 항복해라라는 내용이고 하나는 도와달라는 내용이야. 고려라는 이름으로 와서 똑같이. 헷갈리는 거야. 일본 애들이. 그런 웃긴 일도 있었어. 고려 첩장이라 그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몽골과의 항쟁을 살펴봤어. 열심히 맞서 싸웠고, 이때 이제 등장했던 유명했던 사람, 김윤우가 등장했지만, 또 이제 뭐 살리타 이런 몽골의 유명한 장수들 있지. 근데, 안타깝게도 열심히 이제 항쟁을 했지만, 우리가 6차까지밖에 안 봤지만, 그 사이에 쳐들어온 전쟁들이 진짜 많단 말이야. 침략했던 것들이, 횟수들이 더 많지만, 요때 이제 국가는 큰 힘을 쓰지 못했지만 민병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맞서서 싸웠고 거의 싸우지 않은 거야. 학살당한 거지. 이제 뭐 이때 강화도에서 무신 정권들을 호위호식하면서 살았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몽골과의 항쟁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어. 많이 작은 하나의 전투들은 막아냈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국엔 우리가 이제 지고 항복을 하게 됐다라는 거. 이 이후에 이제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되겠지. 그럼 뭐 간섭 받을 때 우리나라 국내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